이제 그 교육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정 목사님이 세 번째 주제가 이 교육 문제라고 했을 때 사실 겁이 벌컥 났습니다. 내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전문가인가? 20년 동안 청소년 교육에 몸담기는 했는데 한 5년쯤 됐을 때는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있으면서 내가 정리한 것들이 안 통하기도 하고 자꾸 무너지고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했는데 또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20년 동안 계속 저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자. 그런데 어쨌든 20년 있으면서 처절하게 경험한 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저 교우님들이요, 자녀분들하고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하루에 같이 식사, 새끼 중에 같이 하는 식사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이 말 할 자격도 없지만은 가능하면 한 끼라도 같이 식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오늘 어땠어? 한번 물어보고, 아이들의 입에서 대화가 나오게. 그리고 제발 좀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단정적인 교훈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야, 너 이렇게 해. 그러지 마시고요.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음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하게 보면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 메시지. 나를 주어로 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아마 많이 아시겠죠. 반대되는 게 유 메시지죠. 너 이렇게 해. 좋은 말을 할 때 아빠 말 들어. 너 이렇게 살아. 아빠 말 들을 거야? 그럼 애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아니요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생각이 있어도 얘기 못하죠. 이렇게 살아. 그랬는데 근데요 아버지, 그럼 반항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 언어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이러저러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아빠가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아이 메시지죠. 네가 이러저러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라고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사실 그런 거고, 아니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저러 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춰주고, 그런데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인생의 스승이거든. 이 아이가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는 경우가 정말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본 경험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부모가 다 유능해요. 아빠가 스펙이 그냥 너무 거창해요. 엄마도 사회활동을 그냥 요즘 어마무시라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활동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걸 줍니다. 척 지갑을 꺼내가지고 잔뜩 쥐어주고, 미안해, 아빠가 시간이 없는데 너 이거 써. 얘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아니, 우선 당장 그 돈이 좋을 거예요. 아마 좋기는 좋아도.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인격 대 인격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딱딱하고 공격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때요, 아이들이 무섭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전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무서워요. 정말 아주 괴물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기가 막힌 경우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빠도 아주 엘리트고 엄마도 아주 엘리트고, 그래서 이 아들도 딸도 그냥 전교 1등으로 쭉 올라왔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얼굴에 귀티가 흘러요. 예.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사람을 보는데요, 자기처럼 이쁘고 공부 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공부를 못하는 애만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요, 반에서 5등, 6등, 7등 하는 애들도 사람이 아니에요. 얘한테는 싹 무시합니다. 2등, 3등은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네, 5등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요? 네, 저 솔직히 인류대 못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예, 뭐 한 중간쯤 되는, 그 이름은 중앙대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학하는 말로 중간대라 그랬습니다. 중간대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애들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봅니다. 오면 어디 나 출신이냐부터 봐요. 서울대 연구대 처음부터 죽이고 들어갑니다. 예, 아무리 그냥 강의를 개판으로 해도요, 처음부터 애들이 다 죽이고 들어요. 아, 여기 오셨는데 중앙대 철학과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애들 잡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교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아주 귀티가 확 납니다. 번쩍번쩍해요. 쳐다보고 눈도 안 봅니다. 1시간 내내 보고 웃고 그런데 얘는 눈청도 안 줘요. 그럼 몸이 달아요. 아, 저 선생님은 왜 나 안 쳐다보지? 나 쳐다봐야 되는데. 1시간이면 절반은 나보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슬슬 몸이 달죠. 한 달쯤 지나면 지가 찾아와요. 목사님, 알랑방도 뜨고 그러죠. 왜? 제가 뭐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쫓아옵니다. 아이들이. 되게 웃기죠. 단순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삶의 수준으로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우리 아들 전교 1등 한다고 스펙이 이렇다고 그게 잘 나간 걸 알고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완전히 바보 돼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또래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웃고 어울릴 수 없다면 다른 거를 당장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나 이런 모든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어요. 또래 아이들하고 소통이 될 때까지라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생각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교육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처절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때 이거 강의한 거, 그거 너무너무 도움됐어요. 그런 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해주신 거.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감정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참 주책바가지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30 전이었으니까, 30살 된 내가 남자가 10몇 살 된 여자 앞에서 울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설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그때 그 눈물을 보고 선생님을 다시 보고 선생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저렇게 해주신 거, 선생님이 어떻게 한 그 삶에 대해서 애들이 얘기하죠. 선생님이 요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요. 아빠가요, 예, 사업상 이러고 저래 해가지고 돈 이 꼽을 치고 막 이러면서 아이한테는 너 그거 바로 살고 이렇게 살아.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먹고 자고 밤낮 그 집안에서 뒹구는데, 예. 아빠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말해야 될 게 있죠. 그때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주책을 보셨습니다. 그게 통하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솔직한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빠도 사실 이러저런 거 있는 거 너희들 알잖아. 부족한 거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권위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예,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진정한 권위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빠도 부족하지만 너는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겠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는 그 진솔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는 분이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 말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아이들하고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시간을 갖고 권위 좀 내세우지 마시고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좀 배우고, 정말 애들한테 배울 건 많습니다. 예. 저도 오늘에도 배우고 왔어요. 저한테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집에 그 청년이 있거든요. 27살 된 청년이요. 얘기를 쭉 하는데 정말 기특하고 제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쭉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배울 점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맞을 때 칭찬도 해줘. 야, 아빠가 너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 대단하다. 야, 어우, 야, 너 이거 참 멋있네. 그리고 꼭 있는 거, 실제 있는 칭찬을 해주세요. 없는 거 만들어서 칭찬하면 애들이 압니다, 그거. 예, 아빠가 지금, 근데 보니까 있어요. 근데 애가 그 가치를 모를 때 그거 백방입니다. 얘한테 분명히 있는데 얘가 몰라. 너 요거 있잖아. 이거 이런 장점이 있어. 근거를 가지고 얘가 반박 못하게 연구해서 딱 얘기해줘. 나한테 그런 게 있었네. 이건 그냥 자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반드시 아무리 못났다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아이만의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인생 꽃필 겁니다. 학교에 있으면은요, 제가 냉철하게 얘기하죠. 100명이 있으면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알아서 공부 잘하는 애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별짓을 해도 안 되는 애들이 20, 30명 돼요. 20, 30%. 얘네들 계속 붙들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잡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 아이들이 안타까워도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대다수, 한 거의 3분의 2 정도는 채찍질하면 되기는 돼요. 그 대신 잃는 것도 있죠. 어떻게 채찍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채찍질을 할수록 강하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쪽으로 몰아가면은 공부밖에 모르겠죠. 좀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봤는데 정 안 된다. 그럼 이 아이의 달란트를 꼭 발견해가지고 그 길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무학자라고 학자들이 결론 내리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를 몰랐을 거라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걸 문맹이었을 거로 봐요. 문맹이었을 거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런데 그까지 대학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를 밀어주라는 거죠.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 그걸로 꼽혀서 좀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주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잘 좀 관찰해서 어떻게든지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그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적성 찾아주는 교육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죠. 제 감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지났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요, 학교에 있는 기간이 20년인데 제가 직접 얼굴 보고 가르친 애들 중에 자살한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하나는 1985년,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애고 정식으로 그 교목으로 학교에 들어간 애예요. 그 전에 뭐 시간 강사한 적도 있기는 있는데, 중학교 그때 이 말하면 이게 좀 그 결례가 되려나, 학교에 여자 중학교에 있어요. 이미 말에는 버렸네. 서울의 한 여자 중학교였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라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시험. 그 연합고사 치르고 나서 종교부장이었는데, 그때는 신앙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집 광에 아마 이렇게 뭐가 있었나요? 거기다 목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 저 벽지에 장지 가는데 거기 따라갔습니다. 부모도 하고 같이. 다 화장하고 나와서 하얀 가루가 된 거
보고 찢는 것까지 눈으로 다 보고 얘가 갔구나. 예? 이렇게도 사람들이 가는구나. 학생인데 15살인데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 챙겨가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대광 중학교로 옮겨와서 그 중학교의 주목, 최고의 주목이었던 애가 이인자한테 진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얘는 한쪽 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나이가 많아요.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그 싸움을 거쳐가지고 전체를 평정한 아이가 아니라 카리스마로 평정한 아이였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까 무서워요. 눈이 딱 보면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아이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눈빛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세계에서, 아이들의 그 세계에서 첫째라는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도전을 했어요, 이인자가. 그래가지고 얘를 아주 늘씬 두들겨 팬 겁니다. 그 얻어맞고 얘가 자살했어요. 또 한 번은요, 이번 이제 학교가 아니라 이제 그 학교를 제가 주중에 맡으니까 주말에 교회에서 이제 그 중고등부를 또 이제 맡아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키도 크고. 예? 근데 제 아주 고약한 점이죠. 그런 애 눈총 안 주는 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여의도에 그때 롤러스케이트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제가 운동을 다 못하는데 스케이트만 잘 타요. 내가 싹 타는데 이놈이 옆에 와가지고 쫙 붙으면서 목사님 막 아양을 떠는데 되게 이쁘고 밝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걔가 그러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 그렇지. 근데 여학생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얘하고만 계속 얘기하면 얘만큼 이쁘지 않은 애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래 잘 놀아. 그리고 또 이제 딴 애들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얼마 지난 다음에 얘가 죽었다는 겁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1, 2등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위험해요. 이런 애를 다그치면은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1등 해야 돼.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제 할 수 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를 제발 좀 먼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파트 10층에서, 집이 아파트 10층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1년인가 그때 집단적으로 3월, 4월 2달 동안, 하여튼 1월부터 4월 아니에요, 카이스트 학생 3명이 차례로 자살했어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보다 해외에 나가면 더 인정받는다는 데가 카이스트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교수도 또 하나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예. 죽지 마라 젊은이들이요.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제 인터넷에 류상태 글방이라고 치시면 제 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글로 쓰셔야 되는데. 예. 그럼 거기 가면은 소설 콘스탄티누스도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살며 생각하며라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죽지 마라 젊은이들. 얘네들이요, 전국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옵니다. 예. 전국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다 모여요. 근데 모이면 어차피 거기에서 1등 하는 아이 나오고 꼴등 하는 아이 나옵니다. 상대평가 하는 한. 이게 사람 잡는 거죠. 상대평가,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1등 하는 아이가 중간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얘 인생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간접 공부만 했지. 예? 이거 공부라고요? 이건 간접 공부죠.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얘네들. 인류대학 간 애들이 안타깝게도 다 간접 공부만 했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공부가 뭔데요? 청소년기에 여학생 꽁무니 쫓아다니고, 이게 진짜 인생 공부죠. 청소년기에 한번 이쁜 여학생한테 눈도 안 쳐다보고 그냥 공부만 판 놈이, 솔직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되겠어요?
방학 되면 좀 텐트 들고 나가서 별빛 반짝이는 데 가서 텐트 치고, 예? 그물도 내려서 물고기도 잡는다 그러고, 고래고래 소화도 치고, 수박소리도 좀 해보고, 이게 인생 공부 아닌가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보고, 난 책만 팠어. 국사, 세계사, 국어, 영어. 그래서 서울대 가고, 그래서 계속 1등이 돼가지고, 예? 대법원 판사 되고, 이런 사람이요, 사람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우리 아이들 몰아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에 간 아이들. 근데 그 카이스트에 그렇게 간 애들 중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막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총장님이 그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은 카이스트 애들 다 국가장학금 줬어요. 수재를 키운다고. 근데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를 정말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일정 기준 이하의 성적을 받는 애들은 장학금을 안 주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장학금 떨어지고 그런 애들 중에 자살한 애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 거기까지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진짜 2분 내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애들을 전부 다 하나의 트랙에다 놓고서는 달리기 시키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리다가 쓰러지는 애들은 내쳐지는 거죠. 정 힘들면 트랙에서 내려오는 건 어떨까요? 예. 1등짜리 말고 꼴등이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져주면 어떨까요? 아이한테 차라리 야, 아빠는 너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내 아들이 중요하지. 내 아들이 웃으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야, 너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말어. 뭐지? 그냥 신나게 살면 되니. 야, 공부 잘하는 놈 중에 죽을 때까지 공부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 그러다 죽는 놈들이 있더라. 야, 그거 불쌍하지 않냐? 아까지 그 10,000원짜리 밥 못 먹으면 5,000원짜리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영양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야. 야, 너 10시간짜리 밥 먹고 10시간 일하는 거하고 5시간만 일하고 5,000원짜리 밥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나냐. 너 5,000원짜리 먹는 데 5시간, 2시간 쓰면 되잖아. 그것도 괜찮아. 전 정말 그게 더 좋아요. 아니, 그거보다 3시간만 일하고 3,000원짜리 밥 먹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제 시간 더 많이 가는 게요. 근데 1시간 일하고 1,000원짜리 밥 먹으면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곤란하죠. 굶는 건 곤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3,000원짜리 밥을 다 먹게 해줬으면 참 좋겠고,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여유를 주고, 내 아이들, 10,000원 벌어서, 10시간 일하고 10,000원 벌어서 10,000원짜리 밥 먹는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기 좋지만, 그래도 3,000원짜리라도 아빠는 괜찮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